대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자유민주당의 대표님이시고 그다음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대표님 안 그래도 고영주 TV가 이제 출범을 했고 예. 준비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 고영 TV가 출범할 때 마음이 좀 어떠신지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개국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통 언론이 특히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지배되고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지도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뜻이 참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가 참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그 레거시 언론 방송보다 유튜브의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영주 TV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개국이 됐다고 보고 우리 탑 국익을 맡고 있는 우리 박성률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뵌 지가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이나 특히 검사님들 출신들 보면 좀 이렇게 경직이 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대표님과는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질수록 참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검사할 때도 저보고 검사 같지 않고 뭐 교수님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좌익 쪽에서는 저를 진짜로 악마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반국가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 자유우파 애국 국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딱딱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박성률 대표님처럼 자유우파 애국 국민이 볼 때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좌익들이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아주 타도해야 될 그런 악질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을 뵐 때 이렇게 보면 외유내강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도 되고요. 많은 정치인들 이렇게 또 뵙고 이러면 참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평가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뭐 품격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 대표님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느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와닿는 이렇게 높이 평가해줘서 진짜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금 나라가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뭐 외교, 국방, 뭐 경제 다 힘듭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본 가까운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총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 대표님과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정세도 우리나라와는 참으로 이렇게 영향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을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카이치 하나의 총리가 그동안의 일본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70% 내지 75%의 지지도를 보였거든요. 그 전에 이시바 총리가 20몇 퍼센트, 30% 정도의 지지도를 가졌던 거에 비하면은 아주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전부 이번 20일 아니 그 다카이치가 하는 총선에서는 중의원이 과반 이상은 획득할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3분의 2가 넘는 이런 엄청난 중의원 수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체 465명 중의원 중에서 네네. 316명, 네네. 310명이 3분의 2인데 예. 단독으로도 그 3분의 2를 6명이나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전후의 최고의 이 숫자라고 그럽니다. 중의원 숫자를 한 당이 그렇게 얻은 거는 그러니까 정말 참 경천동지할 일이고 특히 다카이치가 그 우파 정신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우파 정신이라는 점에서 우리로 봐서는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예. 압도적인 압승이잖아요. 예, 그죠? 예, 네. 제가 알기로도 아까 손에 예. 그 총리보다도 더 예, 많은 예. 것을 그때는 520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그런 예. 상황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예. 승리를 거뒀는데 인원은 더 줄었는데 예. 얻은 중의원 수는 더 많죠. 총원은 그렇죠. 줄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예. 승리의 비결 예, 뭐 예. 이게 뭘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 그 일본 중의원 선거를 보면서 참 그 일본 국민들이 부러웠습니다. 이제 부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진짜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일본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그 일본 국민들의 애국심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시바 총리는 친중에 가까웠고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는 명백한 친미 반중 노선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국의 협박에 겁먹고 국민들이 동요를 했을 텐데 일본 국민들은 중국에서 협박을 하든지 무슨 뭐 불이익을 취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여튼 너희들은 뭐 지질라면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저런 그 훌륭한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 수준, 지적 수준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같은 데서는 기본소득으로 각 국민한테 3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거를 국민투표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5만 원만 준다고 해도 좀 우르르 거기 몰려가 가지고 그런 더불당 같은 그런 위원 정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일본 국민들의 국민의식 수준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예. 지금 일본의 국민들 79%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진짜 엄청난 그런 결과를 냈는데 쇼츠 영상이 조회수가 1억 6천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수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데 일본의 여성 총리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초대 총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컸는데 이번에 우리 다카이치 총리를 보면서 어쩌면 뭐 이게 성배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다카이치 못지않은 뭐 훌륭한 성품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일본하고 차이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북한 편을 드는 국민이 20%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다카이치처럼 저렇게 국정을 잘 이끌면은 마음껏 지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를테면 무슨 통진당을 해산시켰다든지 전교조를 법에 노조에 했다든지 뭐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든지 이렇게 잘한 일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평을 받는 그거를 방해를 하고 거부를 하고 결국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한 것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기 탄핵이지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을 일을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같은 여성 지도자로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 그렇게 일본에서는 저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좌익 세력들이 그만큼 강해져 가지고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아주 불우한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 전에 예. 총선 전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의 응원도 있었고 예,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미일 간의 관계가 예, 정말 우리 한미 동맹이 불허할 정도로 예, 이렇게 관계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니 글쎄 옆에 저런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저런 거를 진짜로 모범으로 봐서 네네. 저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일본은 정말 우리가 옆에서 봐도 미국 마음에 딱 들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이처럼 미국에 가서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고 돌아와서는 딴짓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그걸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박쥐가 육지에서도 날새 틈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것처럼 네. 저렇게 지금 말로는 딴 말하고 행동은 또 따로 가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양국 경쟁 시대에 잘못해가지고 진짜로 나라 존망이 위태롭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 경우에는 예. 만약에 예. 대만이 침공 시에는 네, 네. 일본인들 그리고 미국인들을 구출하겠다. 이 예, 얘기는 예. 뭐 본인이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예, 예. 일본이 예, 예. 직접적으로 예. 가담을 하겠다는 걸 표시를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더 신뢰를 얻게 되고.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 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애초에 뭐 우리가 옛날에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네. 중국과 수교를 할 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겠다고 했었으니까 하나의 중국을 지금 와서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그냥 내놓고 강조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또 네. 지금 그때 상황도 많이 변했고 지금 그전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 이게 개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은 저절로 자유민주 체제가 될 거다. 네. 그래서 독재도 아니고 공산 독재가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중국과 수교도 하고 미국도 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도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그게 커지고 나니까 완전히 한국을 과거에 조선처럼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편들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만이 다시 원래 대만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도와준 거는 원래
자유중국 대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그렇고 또 지금 미중 경쟁 시대에 있어서 대만, 일본, 미국은 확실한 대한민국 편 아닙니까? 네. 지금 그 편을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그 중국 편을 들고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중국하고도 엇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미국을 차내버리고 핑계김에 국민들이 많은 이제 그 친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자연스럽게 반미 친중 의식을 이끌어 가지고 결국은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적절하게 뭐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 정권의 성질을 보면은 처음부터 미국은 나쁜 사람들이고 중국이 아주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속내를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안합니다. 예.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예. 친미냐, 예. 그렇죠. 반미냐 이걸 확실히 해달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예. 오히려 지금 어중간히 하다 보니 예. 더 이런 대한민국의 예. 미래가 암흑기에 예. 접어들지 않을까 고민이 지금 미국의 심정을 이재명이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정청래한테 너 반명이냐 친명이냐라고 예. 물어봤지 본인은 않습니까?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역지사지에 보면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 미국이 너 뭐 친미냐 반미냐 그러게 말이야. 분명히 해라. 저도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묘하게 국민 의식을 반미로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그 중공 쪽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문제는 예. 지금의 정권은 도저히 뭐 친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지금 일본과 미국과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뭘 걱정을 하냐면 예. 대한민국 국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일본은 예.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 반도체, 예. 방산 산업까지 예. 미국과 연대를 그렇죠. 뭐 조선까지 예. 지금 작업을 할 텐데 예. 나중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진짜 산업화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걱정이죠. 결국은 이제 그 친미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 미국이 우리를 의심해서 네. 마스가 플랜도 네. 거의 지금 뭐 취소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이제 그 대만이 중국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런 대만에 있는 TSMC라든지 이런 거를 한국 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다가 예. 한국을 지원해서 TSMC를 대신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지금 한국이 이상한 자세를 취하니까 네. 한국의 제대로 주지를 않고 미국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그 추진 잠수함도 처음에는 뭐 준다고 그랬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원자력 잠수함 쪽을 그 기술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여튼 그런 거를 몰라서 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약올려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불이익을 취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국민들을 반미 의식으로 이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참 걱정하는 대로 뭐 예.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뭔가 우리도 자유우파 진영에서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혹시나 대표님이 계십니까? 아니 사실은 아까 이제 일본이 부럽다고 했던 얘기, 일본 국민들의 애국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국민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이게 이번 일본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맨날 우리는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으려고 보면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에 이시바 총리는 중도를 외치다가 과반도 못 되는 표를 얻었었고 이번 다카이치는 강한 일본 이걸 주장을 하고 뭐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뭐 스파이 반대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강력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강력한 우파 정신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던 중도로 가야 표를 얻는다.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일본 국민의 애국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높은 국민 의식 수준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갖추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인데 결국은 갈 길은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민주 체제를 택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꼴찌 가까운 나라에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식의 강한 우파 정신을 내세워서 그 대신에 국민들이 아직도 포퓰리즘에 흔들리고 이렇게 친북한 경향을 보인다든지 이런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은 한편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의식을 깨우고서 그렇게 해가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미지근하니까 정당도 미지근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정당이 확실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이게 옳다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깨우쳐 주어야 우리나라도 다시 발전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도 다시 위대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국민도 깨어나야 되겠지만 일선의 정당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올바른 길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번외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딴 게 아니라 일본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대한민국은 국회 해산하고 이번 총선 때 다시 총선을 새로 뽑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거는 내각제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뭐 대통령제에서는 뭐 그거는 없고 그 대신에 삼권 분립이 제대로만 지켜지면은 그리고 제 분수에 맞게 자기 몫을 다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재명이가 지가 입법권이 내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법권은 국민의 선출을 받은 기관이 아니니까 입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직권 남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도 이재명이처럼 저렇게 월권만 하지 않고 자기 분수만 지켜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각제보다 훨씬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시청자 국민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지금 뭐 사법, 입법, 행정이 한 사람이 독재를 다 해버리고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뭐 판결도 뭐 엉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있으니 국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데 지금 국회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중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뭐냐, 자유민주 체제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뭐라고 제대로 설명해놓은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분명하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뭐냐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8가지 뭐냐면은 잘 여러 번 들으셨지만 국민주권주의, 그다음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그다음에 권력 분립제도, 그다음에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그다음에 선거제도, 그다음에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 이 8가지가 지켜져야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8가지를 여러 군데서 지금 훼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아직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체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거는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23번 어긴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다시 지키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여러분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각본을 만들어 놓고 한 건 없어요. 어제 제가 한 가지는 이제 대외 정치 쪽으로 일본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테마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방면으로 우리 대표님이 가진 모든 지식이 제가 지금 부러워요. 8가지 저는 옆에서 계속 들어도 헷갈리는데.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건 제가 전공이 그런데요. 아이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예. 그런데 자유민주 체제가 뭐냐 하는 거는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봐야죠. 다음은 딱 메모해서 저도 외워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 우리가 또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대표님이 위원정당에 과거에 통진당이 있었기에 해산의 주축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더불당이 23가지 정도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 또 선두에 서서 또 쉽게 진두지휘를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떤지 짧게 좀. 국민들이 위원정당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헌법에 어느 규정에만 위반되면은 그게 위원정당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에 130개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조문만 어겨도 위원정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겨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나치 정권이 들었을 때만 해도 자유민주주의는 뭐든지 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치 정권이 들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합헌적으로.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나치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런 전쟁 범죄.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고, 그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치 정권 같은 것이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느냐. 나치 정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나치 정당을 해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정당 해산 제도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 헌법 8조 4항에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이게 위원정당이 돼가지고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데 종전의 통진당은 목적이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강령에.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민중민주주의나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인 것을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진당 해산의 주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목적이 그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고 그것이 공산주의나 같이 민중 주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 체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주권주의가 되거든요. 뭐 전 국민이 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민중주권은 특정한 계급만 인민 그 주권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계급만 주권을 갖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그 국민주권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주권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를. 이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7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때 8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국민주권주의를 빼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헌법재판의 판례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서부터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 이렇게 7가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원을 하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인정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국민주권주의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에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통진당이 그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는 그렇게 위헌정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민중주권이라든지 민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위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이 활동이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것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벌써 2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예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3가지 중에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이론상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뺀 그 남은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헌법 해석상 그렇고 또 그러면 순전히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전부 북한의 지시를 받거나 북한이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2010년도에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조선노동당 규약은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고 또 조선노동 규약보다 더 상위 규범이 수렴교시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빼놓기로 하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거기서 종전에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다가 그거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를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어요. 저 인민을 왜 뺐을까? 우리는 공안 전문가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주장은 쟤네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지네들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매번 인민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민주주의는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이념도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못 쓰게 됐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못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걸 흉내내 가지고 그냥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북한 걸 그대로 흉내낸 거기 때문에 바로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하다가 국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나처럼 그렇게 추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느냐, 우리나라를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맞습니다. 거기 원래 국민주권이 맞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빼고 인민주권이라고 써놨습니다. 교과서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가려고 그러는 방향이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그거는 뭐 제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23번이나 어겼기 때문에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기만 하면은 저거는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거를 제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해산 10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정말 이게 키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는데 우리 잘 아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다가 예. 자유자를 빼버리고 예, 예. 인민민주주의를 예, 집어넣는 거 저도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예. 현실은. 예. 그리고 사실 그 학부모들이 예, 이런 예. 부분은 먼저 반론을 제기하고 예, 일어나야 할 텐데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학부모들이 아무리 반론을 제기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테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집권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예. 방법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로금이다. 살림살이에 뭐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25만 원씩 뿌린 덕분에 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찍어줘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같은 데서는 3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다고 국민투표를 거부를 하는데 그 25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쪼르르 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게 하는 거는 진짜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포퓰리즘 쪽으로 간 부분인데 맞습니다. 민생 아니 이념이 예. 없으면은 예. 결국은 포퓰리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기는 돈 안 준다, 여기는 돈을 준다. 그러면 돈 주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 이념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념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이 우리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켜야 나라도 발전할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국민의 자유도 지켜지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네네. 지금 제가 아까 예, 예. 국민주권주의 예. 그러면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예, 예. 이번에 정청래나 뭐 예. 지금 모탈이나 둘이서 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예.
대의원은 뭐 예를 들어 5표입니다, 그죠? 예. 평당원은 1표고. 예. 결국 지금 이제 정청래가 이긴 꼴이 된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지금 따지고 보면 예.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의원들은 5표. 뭐 예. 그 20표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20표. 예. 20대1이었던 거를 1대1로 바꾼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들이 하는 거는 예, 뭐 예. 어떻게 하든 관심은 없지만 예. 어찌 보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예. 체제가 운영이 된 거 아닌가. 결국 이제 문제는 이재명이가 네네. 그 대통령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가 됐지만 그 이재명이는 이 호남에서 네네. 그 선거 전략상 꾸어온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도 그렇고 과거에 노무현도 그렇고 전부 이제 호남이 뚫뚫 뭉치고 영남 사람을 데려다가 내세우면은 네. 영남에서도 일부 부안해동 표가 나오고 이래서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선거 전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당선됐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뜻을 이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요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어마어마한 이권입니다. 예. 지난번에 김경희하고 강선아 뭐 돈 주고받은 네, 거 강선화. 뭐 부의원인가 시의원 하나 하는데도 1억씩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 시장 분수 뭐 이렇게 다 따지면은 그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이권이 그걸 지금 이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썩은 거긴 하지만 현실이 그 이권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이권을 이재명한테 혼자 독점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지금 당원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류가 호남 세력인데 예. 그 이재명이가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벼슬은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권을 놓고 싸우면은 지금 정청래한테 못 당하는 거죠. 지금 뭐 지난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내세운 사람하고 당 대표 경선에서도 정청래가 이겼고 이번에 뭐 그 당원 1인 1표 어제 하는 데서도 이겼고 뭐 저기 그 조국하고 합당하는 거에서도 이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루 봐서는 좀 답답할 겁니다. 예.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국힘당 같으면은 대통령이 당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너는 이제 꾸어다가 썼으니까 너는 할 일 다 했어. 그다음에 이권은 내가 챙길 거야. 지금 그러는 거죠. 예. 자, 대표님 조금만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 포퓰리즘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방비 1조 3천억을 지급을 못 하고 있답니다. 예. 이거 진짜 이거 예. 엄청난 일인데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글쎄요. 그 지금 뭐 25만 원씩 나눠주는 데만 해도 13조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선심 쓰려고 나눠주는 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이제 국방비를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진짜로 국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지급을 안 할 리가 없죠. 이거는 하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북한하고 뭐 통일을 하고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서 지켜본다고 지금 뭐 북한이 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핵이 있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미국의 그 저기 해구산이라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의 해구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이 해양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대륙계로 그러니까 중공, 러시아, 북한 이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국방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군단장 장군들도 뭐 40명씩 비워놓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방이라는 게 진짜로 필요하고 이게 지금 저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저런 짓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뭐 이 정권은
2018년까지 전자권 환수에 예,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예, 상황인데 예, 실제 예. 그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예,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국의 국방력이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예, 예. 예를 들어 뭐 맞습니다. 중국, 러시아 정도 이래 볼 수 있는 예, 상황인데 예, 예. 정말 이게 이 나라가 앞으로 네, 우리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안 된다면 예, 예. 참 심각한 건데 예, 예. 그걸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국군의 문제가 네, 워낙 진짜 미군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군인들도 군인 정신, 상무 정신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계엄 과정과 네.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군인답지 못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새 판검사들이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저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희생해가면서 지켜줘야 되느냐, 무슨 뭐 순전히 그 사람들을 위한 거는 아니지만 한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을 길러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과거에 어느 경찰서 형사과장이 저기 국민행동본부 서정갑본부장을 조사하면서 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김정일한테 월급 받으나 지금 이명박이한테 월급 받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군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형식상 국방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영원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워야 되고 또 군인들이 제정신이 들어오도록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더군다나 국방 예산이 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네네. 아니 그 정도가 되면 제일 분노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합니까 국방부?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 이제 대표님도 정당을 이끄시고 계신데 예. 그래도 자유우파의 정당은 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역할이 좀 네네. 크게 보여지고 하는데 예. 지금까지 장동혁 후보가 예. 대표가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해갔으면 우리 자유우파 예. 국민들에게 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자유민주당이 네. 저는 정당에 대해서 네.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예.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게 된 그 계기가 네. 국힘당이 네. 너무 저거는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래가지고 국힘당을 대체할 만한 순수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이게 좀 창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 요새 와서는 국힘당이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훨씬 좀 나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동혁이 내 고향 후배인데 하여튼 내 마음에는 별로 안 드는 사람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동훈이를 제명시킨다든지 김정혁이를 제명시킨다든지 제대로 길을 걷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국힘당을 보기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국힘당이 속도는 느리지만 예. 일단 하는 방향은 조금 예. 맞춰서 가고 맞습니다.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자 앞으로 6.3 지방선거에 우리 자유민주당에서도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맞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박성률 대표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표님을 귀하신 우리 대표님을 우리 채널로 모셨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시간 되시면 예. 자주 좀 언제든지 뵙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자유민주당 또 고영주 대표님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님 앞으로 고영주 TV로 또 여러분들께 더 한층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